19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최연소 졸업생이래요. 졸업식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발을 걸었어요. 넘어질 뻔했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10년 후 제 대표실에 사업 제안하러 온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올해 19이에요. 저는 오늘 대학을 졸업해요. 최연소 졸업생이래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졸업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어요. 여기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남들보다 빨랐어요.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대학도 조기 입학했죠. 공부가 재밌었거든요. 밤새워 책 읽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졸업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죠.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포옹하고요. 저는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늦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중이었죠. 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죠. 옆에 있던 선배가 저를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너 몇 살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19이요. 선배 눈이 커졌어요. 19? 여기 왜 있어? 저도 졸업해요.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 애래. 최연소 졸업생? 진짜? 나이도 어린데 뭘 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죠. 원래 이런 말에 익숙해요. 대학 4년 동안 늘 들었거든요.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졸업식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인정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졸업식이 시작됐어요. 총장님 말씀 축사 학위 수여. 순서대로 진행됐죠. 제 이름이 불렸어요. 최연소 졸업생 김도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박수 사이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았어요. 총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죠. 축하하네.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누군가 발을 내밀었어요. 저는 휘청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죠. 졸업장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기저기서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주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발을 내민 사람을 봤어요. 박재민이었어요. 같은 과 선배죠.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박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쿠 미안. 발이 길어서.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졸업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강당 밖으로 나갔죠. 저는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연소 졸업생. 돌아봤어요. 박재민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박재민이 다가왔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부만 해서 뭐해. 세상 경험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박재민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애야, 사회 나가면 나이 어린 거 아무 소용없어. 알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린 나이에 대학 왔을 때도 이랬어요. 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참으면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졸업식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인 줄 알았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죠. 여기서 울면 더 웃을 테니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어머니였어요. 멀리서 뛰어오고 계셨죠.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안겼죠.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우리 아들 졸업 축하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셨겠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도윤아, 남이 뭐라 해도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항상 네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튀지 않겠다고요. 조용히 살겠다고요. 근데 몰랐어요. 1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어떤 말은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아요. 가슴에 박혀서요.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박재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해졌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죠.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도윤아, 밥 먹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죠. 나가면 또 누가 비웃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방에서 안 나왔죠.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도윤아, 엄마야.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앉으셨죠.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있었던 일을 말했죠. 다 말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아,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튀어 보이니까요.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가 똑똑한 게 잘못이야? 열심히 공부한 게 잘못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이 뭐라 해도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알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누가 뭐라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래오래요. 저는 울었어요.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졌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나아졌어요. 밥도 먹기 시작했고 방에서도 나왔죠. 근데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울증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우울증이래요. 저는 19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졸업식 날 있었던 일 때문에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상담도 받았죠. 1년이 걸렸어요.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뭘 잘못했길래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튀지 않겠다고요. 조용히 살겠다고요. 근데 포기하지는 않겠다고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요. 누구도 무시 못하게요. 취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죠. 월급도 적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배우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들보다 2배로 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죠. 3년이 지났어요. 실력이 쌓였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직했어요. 더 큰 회사로요. 연봉도 올랐죠.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했죠. 성과가 나왔어요. 승진했어요. 또 승진했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팀장이 됐어요. 24세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리다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실력으로 올라온 거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도윤이 역시 대단해. 저는 웃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죠. 졸업식 날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박재민 얼굴이요. 그 웃음소리가요. 그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더 열심히 했죠. 7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를 나왔어요. 창업을 했죠. 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도윤아, 안전하게 다니던 회사가 좋지 않아? 저는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볼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응원한다. 회사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도 없었죠. 혼자 다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텼죠. 조금씩 성장했어요. 직원이 생기고 사무실도 커졌죠. 9년이 지났어요. 제 회사는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어요. 투자를 받았죠. 규모가 커졌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29이 됐어요. 제 회사는 대기업이 됐죠. 대표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19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줍던 제가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 미팅 있으세요? 사업 제안 들으러 오신 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예요? 비서가 서류를 봤어요. 박재민 씨라고 하네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재민. 그 이름을 10년 만에 들었어요.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피할 수 없는 거요. 1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제 대표실에서요. 미팅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재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졸업식 날이 떠올랐거든요.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그 목소리가요. 사람들 웃음소리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안내했죠. 대표님, 박재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바라봤죠. 박재민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요. 많이 변했어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졸업식 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어딘가 지쳐 보였죠. 박재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박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봤죠. 그 순간 박재민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박재민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앉으세요. 저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박재민이 천천히 앉았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김도윤? 박재민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김도윤이에요. 기억하시네요. 박재민이 침을 삼켰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여기가 네 회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제가 대표예요. 박재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요. 저는 박재민 자료를 봤어요. 미팅 전에 조사해뒀거든요. 박재민은 3년 전에 회사를 차렸대요. 처음에는 잘 됐죠. 근데 투자를 잘못 받았대요. 사기를 당했다나요.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쌓였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대요. 마지막 희망이 이 계약이래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한테요. 저인 줄 모르고요. 아이러니하죠. 10년 전에 저를 비웃던 사람이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사업 제안 들어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박재민이 당황했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저기,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박재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더듬기도 했죠. 10년 전 당당하게 저를 비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어요. 박재민이 저를 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뒤적거렸죠. 박재민 씨 10년 전 일 기억해요? 박재민 얼굴이 굳어졌어요. 졸업식 날이요. 제가 단상에서 내려올 때 발 걸었잖아요. 박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그렇게 말했죠. 박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밥도 못 먹었고요. 박재민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약 먹고 상담받고 1년이 걸렸어요.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박재민 어깨가 떨렸어요. 박재민 씨 말 한마디가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조용해졌어요. 대표실에 시계 소리만 들렸죠. 박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박재민을 봤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죠. 사과는 받을게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근데 계약은 다른 문제예요. 박재민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서류를 옆으로 밀었어요. 검토해 볼게요. 돌아가세요. 박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도윤아, 한 번만 봐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재민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복수란 뭘까요? 쫓아내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조사팀에 연결했죠. 박재민 씨 회사요. 전부 다 조사해 주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복수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이 걸렸죠. 박재민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였죠. 불법 하청이 있었어요.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세금도 제대로 안 냈죠. 직원들 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은 썩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박재민 회사는 망하겠죠. 근데 그건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법무팀에 연락했죠. 이 자료들 언론사에 보내주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박재민 씨 회사는?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어요. 중소기업 대표 불법 하청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박재민 이름이 신문에 실렸어요. 인터넷 뉴스에도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박재민과 거래하던 회사들이 손을 끊기 시작했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박재민 회사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감사가 들어갔어요. 검찰 조사도 받았죠. 박재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박재민이 이혼했대요. 집도 팔았대요. 가족들도 등을 돌렸대요. 10년 전 졸업식장에서 당당하게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회사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박재민이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눈이 풀려 있었어요. 경비원이 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죠. 잠깐 얘기할게요. 박재민을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박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사. 다 네가 뿌린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했어. 박재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왜 그랬어? 저는 박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박재민 씨, 10년 전에 당신이 한 일 기억해요? 박재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1년 동안 우울증 약 먹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박재민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한테는 그냥 장난이었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한테는 달랐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어요. 근데 알아요? 난 당신을 미워하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박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바람이 불었어요. 잠시 조용해졌죠. 당신이 비웃었던 19자리일까요?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신 보지 말아요. 뒤에서 박재민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어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근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계셨죠. 도윤아 왔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왜?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뭐가? 10년 전 일이요.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구나.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남이 뭐라 해도 네 길 가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9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줍던 제가요.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어린 졸업생이 아니에요. 상처를 이기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복수는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어쩌면 복수란 그런 거겠죠. 끝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앞만 볼 거예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밥 먹을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배고파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랑 밥 먹는 거요. 근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요. 저는 오늘도 살아요. 제 길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